안녕하세요. 손해상사 짜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선 변경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사고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발생사고 중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사고라고 보면 됩니다. 그나마 요즘 차량에는 사각지대를 방지해주는 사이드미러 경고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많아졌고, 차량 이탈 방지장치나 이탈 경고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많이 출시되다 보니 아마 사고 발생률이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아직은 차선 변경에 의한 사고가 가장 빈번한 게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에 통계 자료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보시면 2020년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타스에 분석된 내용인데요. 차대차 사고일 경우에 총 25만 9,110건이 발생했는데, 보시면 후진중 충돌, 정면 충돌, 측면 충돌, 추돌 이렇게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이게 측면 추돌 사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 검색 순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해보험협회 과실 비율 도표를 보더라도 이 차로 변경 사고에 대한 검색 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이게 유의미한 통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기타 추돌 사고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직진대 좌회전 차량 사고 이런 사고에 비해서 월등히 이 차로 변경 사고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걸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좀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죠? 차로 변경 사고 중에 내 차량, 그죠? 차량 대 차량이, 그래서 오늘 주제는 때 이륜차가 차선 변경 중에 발생했을 때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현대에 들어서서 도로 환경이나 교통 상황이 워낙 다양하고 가변적이어서 단순화하기는 힘들지만 차선 변경 사고를 러프하게 두 가지로 또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과 같이 단순 차선 변경 사고일 테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교사원에 나와 있는 약도와 같이 유턴이나 1차로로 가로지르는 거죠. 가로지르게 이렇게 좌회전이나 아니면 유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차선으로 급하게 진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차량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 중인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두 유형의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단순 차선 변경의 경우에는 대부분 7대3이나 8대2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정해져 있나 라고 질문하시면, 이 과실 도표는 그간의 재판 결과나 통계치를 좀 반영한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교사원과 같은 이런 유턴이나 좌회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4차선에서 급차선 변경으로 1차로로 거의 가로질러 발생하는 사고가 있고, 1차로에서 4차로로 급하게 또 차선을 변경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과실을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는 걸까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7대3, 8대2로 정리되는 게 맞을까요? 과실을 따지기에 앞서 먼저 2번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저항성 침범 사고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지금 샵 1차량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차선 변경을 했을 때, 그죠?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사고는 요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그죠? 사고는. 그렇다면 과연 이 사고는 저항성 침범 사고로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사고는 저항성 침범 사고일까요? 아닐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저항선 침범 사고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즉, 저항선 침범 사고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발생해야 됩니다. 이렇게 발생해, 이 저항선을 완전히 이게 자기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로 이렇게 완전히 침범을 해서 발생한 경우에 저항선 침범 사고가 되는 것이, 2차 사고는 물론 가해자가 나는 이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항선 침범 사고로 결론이 나진 않습니다. 388도에 따르면 차선을 변경한 차량 과실이 80%, 그죠? 이렇게 직진하는 오토바이에게 과실이 20% 이렇게 가면 되는데, 만약에 이 해당 B 차량이, 가해 차량이
급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선을 변경했다든지 이렇게 돌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돌기 위해서 아까 교통사고사 실화견에서 보시던 것과 같이 이렇게 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9대1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실을 뭐 사고 책임이나 아니면 손해학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 앞 사고와 같이 과연 이 이륜차에게 뭐 사고 발생이나 아니면 그 손해 확대, 그 손해 확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가, 그죠? 본인이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직진 중에 부지불식간에 해당 차량이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내 오토바이의 후미를 받아서 내가 넘어졌다고 한다면 과연 이 오토바이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가, 그죠? 사고 발생에 혹시 이 오토바이가 책임이 있는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오토바이가 쉽게 말해서 피항이라 그러는데 혹시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고가 이 차량이 이 오토바이를 충격한 게 아니라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급하게 자선을 핸들을 틀면서 넘어졌다고 한다면 이거 비접촉 사고거든요. 비접촉 사고일 경우에는 이 오토바이에게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이 10%를 업시킵니다. 또 20%를 가산시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의 사고가 9대 1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20% 업을 시키면 30대 70이 됩니다. 그죠?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비접촉 사고일 때 20%를 가중시키는 요 보험사의 이런 그 과실 인정 기준에 대해서 정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러면 바치란 이야기인가? 다시 말하면 뭐 죽으란 이야기인가? 뭐 이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무에서는 보험회사와 9대1 정도로 정리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고의 경우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다차선 변경 사고일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들어오는 사고겠죠. 이렇게 들어오는 사고일 경우에 소송에서는 과연 어떻게 판결이 나오고 있냐. 일반적으로 대법원 차선 변경 경우에 보시게 되면 울산지방법원 2014년도 판례 보면 여기서도 90%로 나와 있습니다. 90%. 그다음 일반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는 뭐 이렇게 70% 이렇게 뭐 70% 이렇게 80%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뭐 순차적인 차선 변경 과정 없이 곧바로 유턴하는 과실, 그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90%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요. 택시다, 그죠? 2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경우, 그죠? 급차선 변경한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90%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하급심에서는 이렇게 급차선 변경한 차량에게 그 전적인 책임이 있다, 즉 오토바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그 하급심 판결들은 좀 종종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판사님이 아니라서 뭐 제 의견이 반영될 일은 제로에 가깝지만 어쨌든 손해배상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해당 피해 차량의 운전자, 그죠? 이 운전자가 인지 가능한 상태였는지, 즉 지금 상황처럼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왔다, 앞부분을 들어왔다, 그죠? 앞부분을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래도 A 차량이 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뭐 1초가 아니 0.1초라 하더라도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죠? 오토바이 운전자가 해당 차량의 차선 변경을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다 라고 한다면 피항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손해를 뭐 이래서 설사 피항을 할 수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들을 뭐 방지할 수 있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이 차선 변경 차량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도표를 잠깐 한번 보실게요. 그죠? 이렇게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어떻게 보면 중앙선 침범 사고면 중앙선 침범 사고, 그죠? 오늘은 지금과 같이 그 차선 변경 사고, 특히 차량대 이륜차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왕 그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그 치료가 잘 되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잃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짜박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